JS 장기 투자. 네, 2023년 첫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첫 영상으로 어떤 걸 찍을까 고민하다가 올 한 해 이제 뭐 새롭게 모아가는 건 아니고 기존에 모아갔던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고 이 기업들을 아마 계속 모아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수를 점점 더 늘려가는 과정이 2023년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새로운 종목이나 뭐 새로운 종목을 갈아타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모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모아가는 종목들을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. 그래서 먼저 키움증권 국내 주식 계좌고요. 뭐 당연히 이전에 많이 말했던 종목들은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고, 또 제가 새로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투자한 기업들,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아마 여기 키움증권은 제 영상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되게 자주 등장하는 종목들이어서 이제는 제가 투자한 아이디어를 다 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알고 있으실 것 같고, 그다음 효성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배당, 사실상 이거는 배당을 목적으로 들어간 주식이라 할 수 있고, 요거 같은 경우는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배당과 더불어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또 화랑이 왔을 때, 코스피가 뭐 3천 넘어가고 이럴 때 분명히 요것도 같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고, 지금 현재 PER이나 PBR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 금융 주식 차원에서 하나 가지고 있자 해서 가진 게 한국금융지주고요. YG 엔터테인먼트는 최근에 제가 부동산 좀 관련해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좀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는데, 또 제가 목표하는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더 비중을 더 늘려갈 거고요. 만약에 그 가격이 오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또 이제 블랙핑크의 그 공연 수입도 들어오면서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고, 또 요번에 새로 또 데뷔한다는 베이비 몬스터였나? 아무튼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새로운 그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, 또 지드래곤 요런 엄청난 그 가수들이 또 컴백하고 또 데뷔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재밌는 게 YG 엔터테인먼트를 갔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관심 있던 그런 아이돌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, 또 이 그룹은 어떤 계열사를 갖고 있고 어떤 자회사를 갖고 있고 또 어떤 그룹은 갖고 있고,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더 쉽게 와닿더라고요. 아무래도 제가 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돌 그룹도 많이 알게 되고,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, 사실 근데 제가 요즘 추세로 봤을 때는 YG 엔터테인먼트보다는 하이브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. 하이브가 워낙 지금 가수들이 상승세인 가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하이브가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, 약간 YG 엔터테인먼트는 비주류 케이스로 저는 약간 대중들이 되게 좋아하는 주식을 좀 사지 않는 것 같아요. 현대차도 그렇고 YG도 그렇고, YG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기업이긴 한데 저는 또 애정이 가서 모으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YG 투자를 하고 있고,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탑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라 할 수 있죠. 그래서 원익 IPS는 좀 비중이 적긴 한데, 제가 또 목표한 가격까지 이제 만약에 오른다면 좀 판매하고, 이걸 판 걸로 더 반도체 최고 마지막 단계인 삼성전자를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원익 IPS도 워낙 그 소부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오면은 굉장히 좀 상승세가 좀 클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보유한 주식을 가지고는 있고, 추가적으로 또 월급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구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하단에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모아가지 않을까. 왜냐면 이 상단에 있는 기업은 그래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많이 모으지 않을까 싶어요. 키움증권에서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우선주, 이 삼성물산 우선주.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워낙 저평가 받기도 하고,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이거는 약간 현금 개념으로 가져가고 있어요.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 가치에서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해서 삼성물산 우선주를 가져가고 있고,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혜택을 볼 만한 거는 나중에 삼성이라는 이 그룹이 조금 더 선진화된다면 그러면 이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점점 더 이렇게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,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싸니까 삼성물산에 투자한다,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작년 말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삼성물산도 분기 배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
그다음에 이제 미래에셋 대우 계좌인데요. 요거는 어떻게 또 보유 수량도 같이 나와가지고 그냥 요거는 공개를 하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. 그래서 GS 리테일은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제가 편의점을 자주 가기도 하고 또 유통 사업에서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영업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뭐 IT 분야 쪽 뭐 요기요나 뭐 펫 그런 전문 시장 이런 데 투자가 조금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기존의 유통 시장에서 아무래도 강자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또 예전에 가격이었던 뭐 36,000원, 38,00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모아갖고 현재 439주까지 모은 상태예요. 그리고 배당도 잘 주니까요. 배당도 지금 주가로 거의 3, 4%대의 배당을 주니까 유통 주식이 3, 4%면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GS 리테일을 꾸준히 가져가고 또 이용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주주로서 많이 돈을 쓰는 그런 기업이라서 제가 GS 리테일 구매를 했고요.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까 YG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현대차도 뭐 흉기차라고 하면서 대중들에게 좀 많이 욕을 먹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그래도 정의선 회장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최근에는 차 디자인도 잘 나오고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뽑아내는 것 같아서 제가 현대차를 구매를 했고요. 또 제가 만약에 차를 사게 된다 해도 현대차를 사고 싶어가지고 좀 현대차를 좀 이렇게 128주 정도 구매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또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제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게 삼성전자 보통주 1000주를 모으고 그 이후에 이제 우선주를 모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선주를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요. 또 장기적인 악목으로 봤을 때 이 OCI 태양광 사업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유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OCI 쪽으로 구매를 했어요. 사실은 화나솔루션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화나솔루션이 주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거긴 좀 도전하기 어렵고 OCI는 그래도 좀 주가도 낮고 뭐 PER이나 PBR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싼 편이어서 OCI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OCI를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제 그 투자 포인트가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질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좀 중국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점점 더 가해질수록 약간 말레이시아에다 공장을 가져간 이 OCI가 좀 혜택을 본다면 뭐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태양광 패널이 깔릴 곳은 굉장히 많다 생각하거든요.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주택이나 공장 같은 데 이렇게 위에다 설치를 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뭐 제가 그때 유튜브에서 그 양양 스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외 주차장이라든지 요런 데 이제 태양광 패널을 깔게 되면은 주차장 공간에 사실은 뭐 서울대공원이나 이런 데 큰 주차장도 보면은 굉장히 덥잖아요, 여름에. 근데 그 위에다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깔아 놓으면은 이 아래 차들은 그늘도 생기게 되고 또 더불어서 전기까지 버는 그런 이중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전기차라든지 전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태양광을 통해서 그 원자력이든지 화력 발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줄이면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 태양광을 장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. 사실 제가 봤을 때도 화나솔루션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해요. 기업 자체는. 근데 OCI를 투자한 이유는 아무래도 주가가 싸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고 할 수 있고 최근에 영업이익도 작년이었나요? 자작년이네. 2021년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OCI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지금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 요건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OCI는 제 주식을 누가 대여를 해가지고 추가 매수한 게 이렇게 두 개로 잡혔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 타이나 전기차 이 ETF인데요. 요거는 약간 태양광하고 비슷하다 볼 수 있죠. 이거는 이제 태양광 쪽에 투자를 한 거고 아래쪽이 차이나 이 전기차 이거는 2차 전지 세트에 투자를 한 건데요.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, 2차 전지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중국 기업들이 좀 더 제가 봤을 땐 좀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한 것 같아요. OCI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제재를 받아서 약간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려워서 얘네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해서 투자한 거고 이 타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무리 중국이 제재를 받아도 그 중국의 수많은 인구들이 전기차를 사면서 그 2차 전지를 개발하고 또 최근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코나가 새로 나왔는데 코나 전기차에도 이번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가 CATL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걸 썼다가 한번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CATL로 바꾼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약간 중국이 이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좀 강점을 세게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이나 전기차를 아주 소량으로 해서 조금씩 계속 모아갈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인 측면으로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는 이렇게 ETF하고 또 OCI 쪽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이에요.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추가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아마존 같은 경우. 아마존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아마존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선 쓰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
제가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데 특히 뭐 일본에서 뭘 산다 하면 거의 다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많이 구매를 하더라고요.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유튜브 같은 걸 봤을 때 일본 유튜버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.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마존의 그 엄청난 판매량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아마존이란 기업이 지금이야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이 기업이 계속 그 유통망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이야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투자를 해서 배당을 못 주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아마존이 엄청나게 큰 선장을 하게 된다면 그 투자금을 가지고 좀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존을 새로 신규로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요. 그리고 기존에 있던 미국 기업들은 다 똑같아요. 애플 뭐 워낙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기업이고 또 제가 또 유망하게 또 생각하고 있는 이 2차 전지 충전소 업체 차지폴딩 솔루션스 계속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 또 배당주 글래드스톤 커미셜 그리고 알파벳 구글 지금 유튜브도 구글 거죠.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모아가고 있고 또 성장주로서 이제 나녹스는 의료기기 업체인데 요거는 이제 약간 로또처럼 이 기업이 정말 로또 1등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로또 꽝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 글래드스톤 커미셜과 더불어서 리얼티 인컴도 배당주로서 지금 차근차근히 모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 작년 그 하락장 속에서도 제가 미국 주식에서 이 수익을 낸 종목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제가 한 27% 정도 수익을 내고 팔았는데요. 한 주 남겨놓고 다 팔았었고 부동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였고 또 이제 부동산 또 보증금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또 스타벅스는 이제 어느 정도 일부 구매를 하고 또 다른 기업들을 투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 1번 주식인 제트홀딩스 요거 같은 경우도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한 2개월에 한 번씩 100주씩 계속 구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거는 한 2000주까지는 일단 사놓고 좀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. 뭐 제가 사실 뭐 일본에 살지 않기 때문에 라인이 얼마나 그 침투해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몰라가지고 제트홀딩스에 크게 투자할 수는 없는데 그 이렇게 기사나 리포트 같은 걸 보면은 제트홀딩스도 굉장히 저는 좀 그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라인을 믿고 그 라인과 또 야후의 그런 데이터를 믿고 한번 투자를 해보고 있어요. 근데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한 2,000주 정도까지만 모은 다음에는 그 이후엔 좀 투자가 꺼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좀 더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뭐 수익을 내고 팔고 또 이제 비중을 줄여가면서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? 종목 수를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소량 이 조그만 그러니까 집중해서 기업의 주식을 모아가면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배당 그리고 성장주 이런 가치주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잘 해나가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도 한 3, 4개 정도는 좀 더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 빼야 되는 시점은 당연히 수익을 냈을 때 팔아서 좀 그 매도의 이익을 내고 판 다음에 다른 기업들을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이 기업들이 제가 그래도 거의 3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이 기업들이 그래도 돈을 잘 버는구나. 돈을 잘 번다는 거는 이제 확실히 파악을 한 것 같아요. 돈을 잘 벌고 또 CEO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.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 안에서도 좀 주주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기업들이 있어요. 뭐 OCI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주주 토론방을 보면은 굉장히 좀 그 임원진들에 보이는 안 좋은 소리도 있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국민들에게 좀 약간 안 좋은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런 모든 회사가 다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전 좋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주주로서 YG 엔터테인먼트, 뭐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소속 가수들을 굉장히 응원하고 현대차도 주주로서 현대차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? 욕을 먹는 걸 제가 커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대차 제가 나중에 차를 산다면 현대차를 사서 꼭 주주로서 좀 주주 가치를 실현해주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. 또 OCI 같은 경우도 태양광 이제 뭐 아리백이니 뭐니 하면서 환경 규제가 점점 많이 들어갈 건데 태양광을 그 까는 거를 하나솔루션과 함께 OCI가 국내 이 두 개 그 상위 업체로서 잘 포지션을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투자한 기업들을 한번 간단하게 말을 해봤는데요. 2023년에는 지난 3년 동안 제가 뭐 조금 수익을 내고 팔고 또 종목을 바꾸고 이런 측면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는 이 기업들은 좀 팔지 않고 꾸준히 가져가면서
물론 근데 이 와중에 또 갑자기 한 달 만에 뭐 10%가 오르고 20%가 오르고 이러면은 좀 매도를 고민해 볼 수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그냥 가져가면서 뭐 30% 수익이 나더라도 수백만 원, 수천만 원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주식수를 모아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사 준비라든지 또 보증금 마련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뭐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을 좀 매도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. 이제 뭐 집도 다시 구해졌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삶을 지내면서 월급을 받아서 조금 조금씩 제가 이렇게 투자한 기업들을 모아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 지금 환율도 120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. 이제는 조금씩 미국 주식을 살만할 그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특히나 기술주들 많이 떨어졌잖아요. 뭐 애플, 아마존, 또 알파벳,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도 지금 이 시점에 조금이라도 좀 사놓는다면 나중에 또 주식시장 화랑이 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 그 하락장에 제가 겪었던 거는 이렇게 글래드스톤 커미션이나 리얼틴컴 같이 배당이 잘 주는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면 하락장이 오더라도 이 현금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리얼티인컴이나 그레드스톤 커미셜도 웬만하게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좀 꾸준히 모아가면서 배당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긴 시간 동안 제가 혼자서 한번 주저리 얘기를 해봤는데요. 뭐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저 제이스 장기 투자는 이 기업들을 지금 현재는 좋게 생각하고 모아가고 있다. 이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네, 2024년 첫 영상을 이렇게 남기게 되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가 이제 설이잖아요. 아, 이번 주네. 이번 주부터 설이네요. 중간 주말부터. 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이 주식 투자 안정적으로 꾸준히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